자, 이제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게 문법을 배우고요.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독해를 할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달라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런 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문법으로는 사실 문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법은 이제 보통 문제가 요런 자리를 비워놓고 혹은 요런 거를 이렇게 비워놓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 찾는다거나 여기 S가 없으면 뭐가 틀린 건지를 찾는다거나 이런 문제잖아요. 문법 문제는 보통. 그래서 문법은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장의 구성 요소 중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많은지 이런 거를 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 독해가 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문법 문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문장이 있고 여기에 개인 스에 S가 없어. 그럼 이 문장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 여기 트리라는 3인칭 글씨를 못 쓰네. 3인칭 단수 이제 현재형인 주어가 있는데 우리 동사에 S가 안 붙으면 틀린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문장을 지금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지 사실 독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다. 그럼 우리가 독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독해 문제는 일단 독해 문제이니까 해석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해석을 해봐야 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려보면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달라요. 사실 독해 문제는 이런 주제 묻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런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독해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사실 중학교보다 수능을 봤던 게 더 나에 가까운 영어 테스트잖아요. 그쵸?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문법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나오고 다 이런 독해 문제만 나와요. 한 문제당 보통 한 지문씩. 요거보다 훨씬 더 긴 지문이 한 지문당 문제 하나씩 이렇게 수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린 결국에 나중에 수능을 봐야 되고 고등학교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해석을 하는 것보다. 물론 해석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지만 내가 해석이 조금 부족하다면 문제 푸는 스킬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일단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먼저 봐볼게요. 일단 1번 문제, 주제 문제예요. 주제 문제는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글을 읽어내리면서 주제가 될 만한 단어들을 뽑아오는 게 중요해요. 주제가 될 만한 단어들을. 그러면은 이거는 읽으면서 주제에 대한 단어를 뽑아야 되는구나 하면 되고, 그럼 밑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우리 이제 시험을 한번 봐봤으니까 혹시 그 중간고사도 봤나요? 기말만 본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치하지 않는 문제 혹은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는 문제는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선지를 먼저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이건 모든 과목 통합해서 뭐 사회 같은 과목에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이거를 읽어보는 거야. 1번 봐볼게요. 매년 나무에 한 겹의 나이테가 더해진다. 나무의 성장에는 기온보다 강수량이 중요하다. 나무가 많이 성장한 기간엔 나이테의 간격이 짧다. 날씨가 건조하고 흐릴 때는 나무의 성장이 느리다. 개수와 너비로 기후 달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본문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 나무랑 나이테에 관련한 내용인 걸 대충 알겠다. 그쵸? 그럼 이거를 알고 넘어가면 훨씬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
빈칸에 들어갈 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서부터 이제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단어가. 이런 거 뜻을 다 알아두면 좋겠지. 위크 하면 무슨 뜻이죠? 주말. 저 위크. 저 위크는 무슨 뜻일까요? 약한. 약한. 2번은? 어두운. 3번은? 밝은. 밝은. 5번은? 건강. 건강한. 4번은? 모르겠어. 4번 아는 사람? 많이 많아. 4번은? 좁은이에요. 좁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지의 단어들을 대충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이 단어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푸는데 시험은 다 시간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이런 거 어느 세월에 적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나랑 수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뜻을 하나하나 적어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나중에는 뜻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먼저 나타내면 좋아요. 약한, 부정적이잖아.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할게요. 어두운, 부정적이잖아. 마이너스. 밝은, 플러스. 건강한, 플러스. 좁은, 마이너스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긍정적인 게 2개고 어두운 게 뭔가 부정적인 게 3개야. 그러면은 난 아직 하나도 안 읽어봤지만 뭔가 3, 4번은 아닐 것 같죠. 보통 이렇게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기보다 시간이 부족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분위기 같은 걸로 많이 가려내면 좋아요. 그리고 영영풀이는 우리가 수업하면서 딱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영영풀이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영영풀이는 내가 설명해 줄 게 없어요. 그냥 이 단어를 영어로 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밖에 없어서 이런 영영풀이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답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영영풀이는 넘어가고 그럼 우리는 이 지문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나무랑 나이트에 관련한 얘기라는 거 알아냈고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친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목적어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에서 단언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랑 계속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 동사 찾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동사는 문법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고요. 이런 독해 문제를 풀 때도 동사만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한 문장 안에는 무조건 주어가 하나,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형식 다 배웠죠?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 다 배웠죠? 네. 다 적진 않을 건데 어쨌든 주어랑 동사는 하나씩 꼭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보어가 추가가 되던지 목적어가 추가가 되던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지 어쨌든 문장 성분 안에 주어랑 동사는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장엔 주어랑 동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주어도 웬만하면 하나고 동사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뭐 and 이런 걸 사용하는 거 아니고서야 하나가 나와야 된다. 요것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쭉쭉 봐볼게요. 일단 문장을 딱 볼 때 이렇게 컴마 되어 있어요. 컴마. 이렇게 컴마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읽지 않아도 돼. 시험에서는. 왜냐? 컴마 앞에 있는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뭐 every year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매년이란 뜻이야. 매년 이거 굳이 필요할까?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하는 거니 하나하나 다 빼놓지 않고 해석을 하고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쭈루루루 컴마 나와. 컴마 앞에 있는 이야기는 조건문일 가능성이 커요. 뭐 if 같은 조건을 달려있는 그런 말이기 쉬운데 그런 건 사실 본 문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나오면 컴마 앞에는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 매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사 아까 말했듯이 게인스였어. 게인은 무슨 뜻일까요? 잘하다? 게인은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그리고 보통 동사 본동사라고 하거든요. 제일 힘이 센 동사를 본동사 앞에 나오는 게 무조건 주어이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수식어를 제외하고. 그러면 주어는 나무가 되는 거야. 우리가 개인이 동사라는 걸 알았을 뿐인데 주어가 트리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얻는다. 나무는 얻는다. 그럼 이제 뭘 얻는지 목적에 대해서 나와야겠지. 요걸 얻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 동사같이 생긴 친구가 있어. called 동사 같잖아요. 그쵸? 동사 같은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웬만한 경우에서 동사랑 주어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called는 동사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동사가 어쨌든 아니겠구나.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볼게. 나무, 어가 붙었으니까 하나라는 거죠. 나무 하나는 얻는다. A new layer of wood. wood가 뭐지? 나무, 그치? 나무야. 보통 of 나오면 뒤에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나무의 레이어, 층이에요. 층. 나무의 새로운 층을 얻는다까지 해석을 했어. 근데 cold 누가 봐도 동사예요. 그쵸? cold 누가 봐도 동사인데 동사가 앞에 본동사가 하나 나왔으니 이 친구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친구예요. 혹시 배웠나요? 과거 분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랑 과거 분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과거 분사는 수식하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른다라는 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불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친구겠죠. 뭐라고 불리는 거야? 트리링 이거 뭘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인데 트리링. 열매? 트리링. 링이 일단 이런 뭐 동그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그치. 여기서 나이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었냐? 아까 문제에서 나이테라는 걸 하나 힌트를 얻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으면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테라고 불리는 나무의 새로운 층을 얻는데요. 매년. 한그루의 나무는 매년 나이테를 뭐 하나 얻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so 나왔어. so 그래서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동사 can learn 이 친구 본동사예요. 그럼 주어는 you겠지. 그래서 너는 can learn 배울 수 있다. 너는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요 앞에서 끊어줘야겠다. of 이렇게 있는 거 하나. 트리 하면 한글의 나무의 age 하면 무슨 뜻일까? 나이. 그래서 너는 나무의 나이를 배울 수 있대. 조금 의역하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by하고 이렇게 ing 나오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나?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count는 세다라는 뜻이요. 세다. 그럼 셈으로써 it 하면 그것의 이렇게 되는 소유격이 되는 친구죠. 그것의 그것의 태를 counting, by counting 셈으로써 나무의 나이를 learn 알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You can use가 본동사야. use가 본동사. also는 그냥 끼어 들어간 부사죠. 또한이라는 뜻의 부사예요. 또한. 그래서 너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링은 아까 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태들을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투부정사 하나 나왔어요. 투부정사 나오고 about the local climate 안 보이네. climate in the past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선을 그어 놓잖아요. 이건 해석할 때 조금 더 편하라고 끊어 놓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in 요런 전치사 구는
지워요. in the past 과거에 란 뜻이거든. 과거에 딱히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과거에 about the local climate. climate 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저좀 잠왔는데 화장실 가서 잠좀 깨고. 네, 깨고 오세요. 클리메이트, 맞아. 기후예요, 기후. 로컬은 지역의 란 뜻이야. 그래서 지역의 기후에 대한 to learn 한대요. to learn. 이제 투부정사에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배웠나요? 투부정사에. 근데 보통 독해에는 이제 뭐뭐 하기, 이렇게 좁아. 하기 위해서 라고 불리는 부사적 용법으로 많이 쓰여요. 사실 100%라고 할 수는 없어.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독해라는 분야의 특성상 웬만하면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9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가 투부정사 to랑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만났어. 동사의 원형을 만나면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그러면 다시 봐볼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했어. 우리는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이 테드를 배우기 위해서 about the local climate 지역의 기후에 대해. 근데 과거 지역의 기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문장은. 이 문장 어렵나요? 투부정사 들어가서.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보면 learn은 동사인데 이 친구는 동사라고 보지 않죠. 앞에 투부정사가 t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지금 동사는 하나인 걸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trees 하고 나오는 문장,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뭘까요? 본동사. 본동사가 뭘까? 응? 일단 동사처럼 보이는 걸 찾아볼게요. 일단 need 동사처럼 보이죠, 그치? need의 뜻은 뭐예요? need는 보통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어. 필요하다. 근데 이제는 다르게 외워야 돼. need가 정말 앞으로도 중요한 동사가 될 거예요. need는 필요로 하다라고 외워야 돼. 무조건. 필요하다 아니라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나무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거야. 나무는 필요하다 이러면 뭔가 나무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need라는 뜻을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다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나무는 필요로 한대요. 나무는 필요로 해. lots of 하면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rain 하면 비야. 비. 많은 비를 필요로 한다. 많은 비를 필요로 해. 그리고 warm 하면 뭐지? 따뜻한 템퍼레처, 온도. 따뜻한 온도를 또 필요로 하는 거야. 그치? 따뜻한 온도를 필요로 해. 그리고 sunlight 하면 무슨 뜻이지? 햇빛을 또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럼 이 need라는 동사가 lots of rain, warm temperature, and sunlight까지 세 개를 묶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컴마로 다 묶여 있는 거야. to grow, 아까 to에다 동사 원형 나오면 무조건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보라고 했어. 왜냐면 90% 이상 하기 위해서란 뜻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자라기 위해서. 근데 왜 하니까? 잘 자라나기 위해서 나무들은 많은 비랑 따뜻한 온도랑 그리고 햇빛을 필요로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So 아까 나왔어요. 그래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grow네요. grow. 나무들은 여기 처음으로 s가 나왔어. 나무들은 grow 자란다. a lot 많이. 나무들은 많이 자란대요. 많이 자라. when 나왔어. when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알까요? 뭐뭐 할 때. 그치. 할 때. when은 두 가지 뜻이 있어.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있어요. 언제. 그치. 언제라는 뜻이 있고 할 때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통 문장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할 때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이 할 때라는 친구는 전치사예요. 아니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 친구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특징은 뭘까? 접속사의 특징. 저를 이겨준다. 그치. 접속사는 문장 두 개를 이어준다. 문장 두 개를 이어준다는 특징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이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접속사란 친구가 문장 두 개를 이어준다면 앞문장에 this라는 주어, grow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뒷문장에도 they라는 주어, have라는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when을 기점으로 문장은 두 개예요. 왜냐? when은 접속사로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친구니까. 근데 이 문장 두 개를 이어줄 때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주어도 두 개 나오고 동사도 두 개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문법 문제를 풀 때도. 그럼 뭐뭐 할 때였어. 할 때. 그들이 have 가질 때. 그들이 가질 때.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이 것들을 그들이 가질 때 나무는 많이 자란다. 나무는 많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주어 두 개, 동사 두 개인지 그리고 when이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 이 문장에서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gives 준다.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나무. 그치. 나무들. 이제 나중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이 댐을 밑줄을 쳐놓고 이 댐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트리라고 쓰면 틀린다. 트리라고 쓰면 틀려. 왜냐? 댐은 복수니까. 그쵸? 트리스라고 써줘야 맞겠죠?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wide links 이거 하면 태니까 wide 넓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것은 그들에게 넓은 태를 준대요. 그럼 이 그것들은 여기 앞에 나왔던 많은 비랑 따뜻한 온도랑 그리고 햇빛 이 세 가지 요소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 넓은 태를 얻을 수 있다고. 나무는 넓은 태를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 딱 보니 however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 however는 뭐 하는 친구일까? 부사. 응, 맞아요. 부사. however 뜻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뭐 이런 뜻이야. 하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그러나 혹은 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문장에서 독해에서 뜻을 반전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빈칸 문제 할 때 영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 however로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짐작을 하냐? 앞문장 지금 나무가 잘 자란대요. 나무가 이런 조건에서 잘 자란대. 그러면은 이 앞문장은 긍정적이죠. 근데 however가 나왔어. 그럼 어느 정도 뒷문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however 근데 이게 또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어. 앞문장이 부정적일 수 있어요. 이럴 때 나무가 잘 안 자라 라고 해놓고 however가 나오면 뒷문장 긍정적으로 이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however가 나온다고 무조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앞문장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앞문장이랑 분위기가 전혀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단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앞문장에서 나무가 잘 자란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으니 뒷부분은 내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이겠다라는 걸 딱 알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 동사가 grow예요. 자란다. 그럼 나무들은 오직 자란다. 오직 자란다. 리를 하면 뭐야? 조금. 벌써 내용이 반대가 됐어요. 아까 많이 자란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자란대. when 아까랑 똑같아요. 할 때, it is dry, 건조할 때, 또 추울 때, 또는 cloudy, 구름이 많이 꼈을 때. 요것도 그냥 조금 팁인데 여기를 보면은 똑같은 문장 구조에서 OR이 나왔고 여기에는 AND가 나왔어요. AND는 보통 긍정적인 걸 연결할 때 쓰고요. OR은 부정적인 걸 연결할 때 써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 문장을 해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however 나왔고 앞에는 and가 있었고 뒤에는 or가 있다는 이유로 요 문장이 지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대충 눈치는 챌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학교에서 배우는 본문으로 시험을 보지만 당장 고등학교만 가도 외부 지문 20-30개가 섞여서 나오는 게 영어 시험이에요. 그럼 내가 당장 처음 보는 지문을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어.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문제를 대충이나마 건드려 보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알려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문장 다시 해석해보면 그러나 나무들은 오직 자란다. 조금밖에 못 자란대. 언제? 뭐뭐 할 때. 건조하고 춥고 구름이 꼈을 때. 조금밖에 못 자란대요. 이것은 의미한다. 동사 의미한다. 그리고 대시 나왔어. 이건 선생님이 그냥 해석하는 팁인데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바로 대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접속사 대신데 이제 요런 거를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돼. 이것은 의미한다. that 뭘 의미해?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해? 그럼 여기 뒤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냥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뭘 의미해? 그 링 하면 태라고 했지 아까. 그 태, for those years, 그 해에 태가 are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대시 나오면 보통 think 같은 거 뒤에 대시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I think that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럼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해? 하면 뒤에 생각이 나온다고. 요것도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해? 이 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이 태가 어떻게 된다. 자, 그럼 일단 빈칸 문제를 푸는 법. 이제 다 빈칸이 나왔으니까. 그럼 요 빈칸에 뭘 들어갈지 적어 놓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태는 어떻게 될까까지 쓸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태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왜 적어 놓냐면 해석하면서 까먹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내가 해석하면서 까먹으니까 빈칸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되면 적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뒷문장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because 때문에니까 이것 때문에 can make 동사예요. 너는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대. acclimate calendar of the part by counting a tree rings and measuring their width. 그러면은 너는 만들 수 있다. 여기 of 나오면 뒤에부터 해석하면 되고 by 앞에서 끊어줄게요. 그러면 과거의 되는 거지. 과거의 캘린더 하면은 이제 달력이에요. 달력. 이건 기후라고 해서 클리메이트. 그러면은
과거의 기후 달력을 너는 만들 수 있대. 아까 by하고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by 뒤에 ing가 오면. 그럼 count 아까 세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셈으로써, 셈을 함으로써 그 나이테를 셈으로써 과거의 기후 달력을 만들 수 있다 하고 and가 나왔어. and 아까 말했지만 and는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특징, 문장 두 개를 이어준다 였어. 근데 and는 조금 더 특별한 친구예요. 왜냐? 이 친구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거든. 등위 접속사는 어떤 친구냐면 같을 등이야. 같을 등. 등호 할 때 그 등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쉬워. 같은 접속사.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and 뒤에 지금 miser이라는 동사에 ing가 왔어요. 그럼 앞에서 똑같은 걸 찾는 거야. 똑같은 걸. 앞에 ing 있는 거. 여기 있네요. 그쵸? counting ing 있죠? 보니까 measuring ing 있어. 그럼 이렇게 등위 접속사는 같은 접속사예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위치가 같다는 거야. 사실 접속사라는 친구는 접속사가 없어도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 You can make a climate calendar of the past by counting a tree rings 라고 한 문장이 나왔어. 그쵸? 한 문장이 끝났어. 그리고 and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 You can make a climate calendar of the past by measuring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야. 등위 접속사 다시 설명할게요. 같은 접속사야. 위치가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ng 뒤에 있는 measuring이 ing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ing를 가지고 있는 친구 뒤로 지워지고 얘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문장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앞에 by는 없어. by는 없지만 by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왜냐? by까지 똑같으니까 and를 써준 거거든요. by까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measure 측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측정함으로써 그것의 with 넓이를 측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넓이도 측정하고 그 나이테를 셈으로써 과거의 기후 달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끝내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요만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독해 문제는 늘 말하지만 내가 이거를 100% 이해해도 틀릴 수 있어. 그리고 이거를 30%밖에 이해를 못해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찍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쉽겠죠? 우리가 방금 딱 봤으니까. 요건 정답이 뭘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알겠는 사람. 요거의 정답은 다 읽어든 봤죠? 요거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일까? 기온보다는 강수량이 중요하다고 한 적 없어요. 기온도 중요해. 강수량도 중요해. 이게 영어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다 틀린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뭘로 예를 들어볼까? 종이는 이제 나무로 만들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라는 선지가 여기 있었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맞는 말이야. 그쵸? 맞는 말인데 본문에 없었으니까 이건 틀린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어에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실이라도 여기 안 써 있으면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도 살짝 그런 거죠. 기현보다 강수량이 중요할 수 있어, 사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풀어볼게. 주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어느 게 중요할까요? 이 친구는?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나이테는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문제, 그치? 나이테에 대한 글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이테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면도 알려줬고요. 넓어질 수 있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도 알려줬어. 뭔가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요런 주제 문제가 이렇게 한글로 나오면 참 좋지만 사실 한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죠? 영어 문제로만. 그럼 일단 나이테라는 게 안 들어있는 건 싹 다 지우면 돼. 식물의 일생. 무슨 소리야? 나이테를 측정하는 방법. 식물 재배를 위한 바람직한 이거. 이렇게. 나이테가 없는 건 싹 다 지워버려도 돼요. 왜냐? 난 지금 나이테가 없으면 이 주제는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나이테를 찾았어요. 그럼 나이테의 종류. 나이테의 종류? 말해준 적 없어. 나한테. 나이테를 측정하는 방법 알려준 적 없어요.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과거 기후. 요게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과거의 기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3번 고난도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문제 이거 보면서 대충 이야기를 했었죠. 분위기로, 이런 문제는 분위기로 결정을 지어야 돼요. 분위기로. 근데 아까 우리 however 나오면서 5월도 나오고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캐치를 했어요. 지금 그럼 단어도 당연히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돼. 아까 선생님이 살짝 야매로 이렇게 2개 있는 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뭐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야매고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긍정적이 아닐 거라는 거를 예측을 했어. 그럼 3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가장 이렇게 분위기가 마이너스로 동일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위치. 긍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오면서 어디 갔어? 여기 나왔다. 와이드라고 하나 나왔어요. 와이드 아까 선생님 뜻이 뭐라고 했죠? 넓은, 맞아. 넓은. 그럼 넓은과 반대되는 말이 와야겠지. 그래서 정답이 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건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푸는 건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고 이제 조금 이거 정석적으로 풀자면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이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여기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러면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이테가 약해진다, 어두워진다, 좁아진다 이렇게 3개 고민해봤을 때 좁은이 제일 올바른 답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물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수능도 잘 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해석이 약하더라도 문제에 도움을 받아서 혹은 요런 조그마한 요소에 도움을 받아서 정답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절대 못 풀겠다, 난 이거 하나도 해석을 못한다, 문제 못 풀겠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포인트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다 보면 분명히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사 찾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혹시 질문 있나요? 어려운 부분이나? 첫 번째 문장에 네. 어뉴 있잖아요. new, 네. 어는 왜 붙어요? 아, 이게 새로운이라는 new가 새로운이라는 친구예요. 그쵸? 새로운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이 친구는 뭐 형용사죠. 형용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형용사가 나와서 지금 레이어를 꾸며주고 있는데, 레이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관사가 앞에 붙는 성질이 있어요. 이건 문법 시간에 나와요. 문법 할 때 관사의 성질이 나오는데 어나 더가 이제 관사거든. 어나 더가 관사인데 이 친구들로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 개수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붙어서 이 친구가 형용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는 뒤에 있는 뉴가 형용사로 쓰였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나요?